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치명적인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은 혈관 속에 치명적인 노폐물과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이미 70% 이상 쌓여 있습니다. 단 1mm의 혈전만으로도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순식간에 찾아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태입니다. 가슴 통증, 숨가쁨, 어지러움이 느껴진다면 이미 위험 신호가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이런 혈관 질환이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혈관 속 찌꺼기를 제거하고 혈전 생성을 막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두세 잔의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10% 이상 낮아졌습니다. 커피에 풍부한 폴리페놀과 항산화 성분이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분해하는 천연 청소부처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이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하루 두세 잔을 꾸준히 마신 그룹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최대 25%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커피가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마시면 오히려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불면증을 유발해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혈관 청소 비법은 평범한 커피에 딱 한 가지 천연 성분만 추가하면 그 효능이 2배, 심지어 3배까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 성분은 모든 가정에 부엌에 있는 평범한 식품으로 혈관 벽에 달라붙은 찌꺼기를 마치 강력한 세정제처럼 녹여내고 혈액 순환을 극적으로 개선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혈관 속 찌꺼기를 제거하는 정확한 커피 활용법과 함께 절대로 피해야 할 위험한 조합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혈관 나이를 10살이나 젊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만의 혈관 건강 비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는 30년간 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환자분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74세 김영호님은 몇 년 전부터 자주 두통을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 생각하셨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져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지럼증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관 속에 노폐물이 쌓여 혈류가 원활하지 않았고 혈압도 150대로 매우 높았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했지만 약을 먹어도 큰 호전이 없어 김영호님은 매일 아침 두통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제 연구실을 찾아오신 김영호님께 매일 아침 드시던 커피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넣어 마시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다른 방법도 없어 한 달간 시도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3주가 지나자 아침 두통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2개월 후에는 혈압도 13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김영호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셨을 때 그 기쁨의 참 목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약은 그대로 먹고 있는데 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활력이 넘쳐요. 요즘은 손주들이 놀러 오면은 함께 공원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된 사례는 김영호님 뿐만이 아닙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을 좋아하셨던 71살 최병국님은 갑자기 찾아온 협심증 진단으로 여행은커녕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우울증까지 겪고 계셨습니다. 심장약을 복용하면서도
가슴 통증과 숨가쁨이 자주 찾아와 일상생활이 어려웠죠. 최병국님께서도 올리브 오일 커피를 꾸준히 드신 후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현재는 아내와 함께 국내 여행을 다닐 만큼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최병국님은 아내와 함께 설악산도 다녀왔어요. 이제는 인생의 후반전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68살 박명자님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 오전 내내 활동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박명자님께서는 매일 아침 믹스커피 2잔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설탕과 프림이 많이 들어간 믹스커피는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 더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었던 거죠. 제가 박명자님께 블랙커피에 계피가루 반 스푼을 타서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달 후 박명자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활기차게 움직이실 수 있었고 체중도 3kg 감소했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정기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명자님은 이제 동네 노인정에서 웃음치료 강사로 활동하실 만큼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랍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특히 가족 중에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커피가 우리 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좁아지고 탄력을 잃어갑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과 물때로 막히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과 염증 물질이 쌓이면서 점점 혈액순환이 어려워지고 결국 심장과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커피에 함유된 다양한 성분들이 이러한 혈관 노화를 막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커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과 같이 혈관 속 찌꺼기를 제거해 줍니다. 특히 커피의 주요 성분인 클로로겐산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혈관 내벽의 산화 손상을 방지합니다. 활성산소는 혈관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이를 제거하면은 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서울대병원 심혈관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잔의 블랙커피를 꾸준히 마신 그룹은 커피를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혈관 탄력성이 25% 더 높았습니다. 혈관 탄력성이 좋아지면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서 이러한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혈관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실시한 장기 연구에서도 커피의 혈관 건강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20년 이상 12만 명의 성인을 추적 관찰한 결과 하루 3-4잔의 커피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0% 이상 낮았습니다. 특히 혈관성 치매와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적정량을 마실 경우 심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심장 박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가 심장에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오래된 오해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적정량의 커피는 오히려 심장 건강에 이롭습니다. 물론 과도한 양을 마시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잔 이하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심장 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15%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오랜 기간 1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입니다. 커피 속의 클로로겐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 주변 혈관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뇌 건강에도 커피가 미치는 영향은 놀랍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뇌를 활성화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뇌 건강 증진 효과입니다. 커피의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뇌 속에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 단백질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신경세포 사이에 신호 전달이 방해받고 결국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이 발생합니다. 커피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카페인은 이런 단백질의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평생 꾸준히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알츠하이머와 치매 위험이 최대 65%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커피가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는 20년 이상의 장기 추적 관찰을 통해 얻어진 결과로 그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커피는 뇌졸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커피의 항산화 성분이 뇌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하루 한두 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뇌졸중 발생률이 20%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2세 이정숙님은 평소 손발이 차고 저리는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불 속에서도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잠들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블랙커피에 계피를 약간 넣어 마시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손발의 차가움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커피와 계피의 시너지 효과로 말초 혈액순환이 개선된 덕분입니다. 이정숙님은 이제는 손주와 함께 겨울에도 공원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커피 속 클로로겐산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당대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데 60대 이후에는 인슐린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은 상태가 아니라 전신의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입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커피의 여러 성분들이 이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클로로겐산은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지연시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마치 브레이크 역할을 하여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는 것입니다. 또한 커피에 함유된 마그네슘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폴리페놀은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여 인슐린 분비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7% 감소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커피를 마시는 양에 비례하여 당뇨병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3-4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당뇨병 위험이 최대 25%까지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4살 윤미경님은 경계성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식후 30분에 블랙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6개월 후 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당화혈 색소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커피가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윤미경님은 특히 식후 졸음이 크게 줄어들어 오후 활동이 훨씬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꼭 한두 시간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오후 내내 정원 가꾸기나 손뜨개질도 할 수 있어요. 커피는 간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간은 몸의 해독 공장과 같아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커피의 항산화 성분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지방간 발생을 억제합니다. 현대인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으로 인해 지방간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간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장기간 방치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간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어
지방간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과 폴리페놀, 특히 클로로겐산은 간세포의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간 효소 수치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커피는 간의 해독 기능을 활성화시켜 체내 독소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간 효소 수치가 낮고 간경변 발생률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하루 2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간경화와 간암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보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커피가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을 일부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69살 정민수님은 건강검진에서 경도의 지방간 진단을 받았지만 매일 아침 블랙커피와 점심 후 커피를 꾸준히 마신 결과 1년 후 재검사에서 지방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커피의 간 보호 효과를 실제로 경험한 사례입니다. 정민수님은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약 없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니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효능을 2배로 높이는 커피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피의 건강상 이점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커피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특별한 식품들이 있는데 이들은 커피와 시너지를 일으켜 혈관 건강에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식품으로 건강한 불포화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올레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커피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세계 장수 지역 중 하나인 이탈리아 사르데냐 지역 사람들은 아침마다 올리브 오일을 넣은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100세 이상 노인 비율이 세계 평균보다 10배 이상 높은 곳으로 이들의 심혈관 건강이 특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과 커피의 폴리페놀이 만나면은 혈관 청소 효과가 2배로 강화됩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합니다. 실천 방법은 아침 블랙커피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 마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금방 적응되며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면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2살 박영수님은 고지혈증으로 10년 넘게 약을 복용해왔지만 여전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올리브 오일 커피를 매일 아침 드신 지 3개월 만에 LDL 콜레스테롤이 30포인트 이상 감소했고 HDL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현재는 훨씬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반드시 가열하지 않은 생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은 칼로리가 높으므로 하루 한두 티스푼 이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 특히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제품은 단순한 간식이 아닌 건강식품입니다. 커피와 함께 섭취하면 두뇌와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크 초콜릿에 풍부한 플라바놀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여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이 성분은 또한 혈압을 낮추고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다크 초콜릿에 함유된 터브로민은 카페인과 유사한 각성 효과를 가지지만 작용 시간이 더 길고 자극이 더 부드럽습니다. 커피의 카페인과 함께 섭취하면
각성 효과가 오래 지속되면서도 카페인으로 인한 불안감이나 심장 두근거림은 줄어들게 됩니다. 영국 레딩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다크 초콜릿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커피와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뚜렷했습니다. 실천 방법은 커피를 마실 때 다크 초콜릿 한두 조각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커피의 쓴맛과 초콜릿의 깊은 풍미가 어우러져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후 2, 3시경 흔히 졸음이 오는 시간대에 커피와 다크 초콜릿을 함께 섭취하면 집중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은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밀크 초콜릿은 오히려 혈당을 올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또한 다크 초콜릿도 과다 섭취하면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하루 20에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몬드는 오래전부터 심장 건강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마그네슘, 칼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년층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아몬드에 함유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아몬드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하루 한 줌의 아몬드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 1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커피와 함께 먹으면 아몬드의 불포화 지방산이 커피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돕고 혈관 탄력을 강화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E에는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아몬드의 건강한 지방이 커피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촉진합니다. 비타민 E에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커피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만성 질환 위험을 줄입니다. 아몬드에 풍부한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심장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부정맥 예방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아몬드의 마그네슘이 이를 안정화시켜 균형을 맞춰줍니다. 76살 장명호님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의사의 조언에 따라 매일 아침 블랙커피와 함께 아몬드 15알을 드셨습니다. 1년 후 건강검진에서 혈중 지질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장명호님은 약만 먹을 때보다 훨씬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천 방법은 하루에 10알에서 15알 정도의 아몬드를 블랙커피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아몬드를 씹어 먹거나 잘게 부셔 커피 위에 뿌려 마셔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 대신 블랙커피와 아몬드를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유지되고 에너지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아몬드의 지방 함량이 높으므로 과다 섭취 시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계피는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사용되어 온 향신료로 혈당 조절과 한겸 효과가 뛰어납니다. 커피와 함께 사용하면 당뇨 예방과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의 주요 성분인 시나몬 알데하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및 한겸증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혈관을 보호합니다. 계피에 함유된 시나몬 알데하이드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커피의 클로로겐산과 함께 작용하여 혈당 안정화 효과가 증대됩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6g의 계피를 섭취한 당뇨 환자들은 평균 혈당 수치가
29% 감소하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계피는 또한 위장 기능을 개선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커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산 과다와 속쓰림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 특히 유익한 조합입니다. 73살 이미경님은 혈당 조절이 어려워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 커피에 계피 반 티스푼을 넣어 마시기 시작한 후 혈당 변동폭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식후 혈당이 안정되면서 에너지 레벨도 균일하게 유지되어 일상생활이 더욱 활기차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식후 졸음이 너무 심해서 오후 활동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실천 방법은 블랙커피에 계피가루 4분의 1에서 반 티스푼 정도를 넣어 마시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강해질 수 있으니 조금씩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후에 계피커피를 마시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은 계피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은 계피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과다 섭취 시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쿠마린 성분이 있으므로 하루 2g 이상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강황은 인도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노란 향신료로 강력한 한겸 효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커피와 함께 사용하면 관절 건강과 혈관 염증 감소에 탁월합니다.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체내 염증을 감소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커피의 항산화 성분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염증 관련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만성염증은 심혈관 질환, 당뇨, 관절염, 알츠하이머 등 다양한 노인성 질환의 공통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강황 섭취는 노령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커큐민은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비스테로이드성 한겸증제만큼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커피와 함께 섭취하면 카페인의 진통 효과와 시너지를 내어 관절 통증 완화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74살 정영호님은 무릎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매일 아침 커피에 강황과 약간의 후추를 넣어 마시기 시작한 이후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뻣뻣함이 크게 줄어들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가벼운 체조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실천 방법은 블랙커피에 강황 가루 4분의 1 티스푼과 약간의 후추를 넣어 마시는 것입니다.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커큐민 흡수를 도와줍니다. 커큐민은 지용성이므로 약간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반 티스푼과 함께 넣으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주의사항은 강황이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거나 수술 예정인 분은 섭취를 삼가야 합니다. 또한 담석증이 있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다 섭취 시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하루 1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커피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은 혈관 속 압력이 정상보다 높아진 상태로 쉽게 비유하자면 물 호스에 물을 너무 세게 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오래 두면 호스가 터질 수 있듯이 혈관도 과도한 압력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손상되고 결국 뇌출혈이나 심장마비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평소 혈압이 높은 분들이 커피를 마시면 이 순간 혈압 상승폭이 더욱 커져 혈관에 큰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축기 혈압이 160인 분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 10에서 15 정도가 순간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은 특히 아침 시간이나 기온이 낮은 날 더욱 위험합니다.
75살 김철수님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신 날에는 두통이 심해지고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커피를 끊고 녹차로 대체한 후에는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카페인 대사가 느려서 커피 효과가 오래 갑니다. 즉 오전에 마신 커피가 오후까지 혈압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심한 고혈압 환자에게 커피는 잠시 기분을 깨우는 대신 혈관에 과부하를 주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뼛속 칼슘이 빠져나가 뼈가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속은 벌집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만 받아도 골절이 쉽게 발생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감소로 골 손실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칼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신장에서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골다공증 환자가 커피를 자주 마시면 뼈 밀도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하루 4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골다공증 위험이 2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82살 박영자님은 심한 골다공증을 앓고 계셨지만 커피를 하루 3잔씩 드셨습니다. 결국 계단에서 경미하게 넘어졌는데도 대퇴골 골절이 발생해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카페인 섭취를 완전히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 대신 뼈 건강에 좋은 약초차를 추천했습니다. 약초차로 바꾸고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 후에는 골 밀도가 조금씩 개선되었습니다. 커피가 해로운 세 번째 경우는 위장 질환이 있을 때입니다. 위궤양은 위점막에 상처가 난 상태이고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둘 다 위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하부 식도 괄약근을 느슨하게 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오기 쉽게 만듭니다. 위궤양 환자는 상처 부위가 위산에 노출돼 통증이 심해지고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목에 이물감이나 가슴 쓰림, 트림이 심해집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막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위산을 자극하기 때문에 손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76살 이수영님은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쓰림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진한 블랙커피를 마신 후 증상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경미한 윗궤양이 있었고 의사는 2달간 커피를 끊고 약물 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이수영님은 커피 대신 카모마일 차를 마셨고 2달 후에는 윗궤양이 거의 치유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식후에만 연한 커피를 가끔 마시는 방식으로 바꾸어 건강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불면증이 있는 경우도 커피를 조심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체내에서 분해되는데 평균 5에서 6시간이 걸리지만 노년층은 카페인 대사 속도가 더 느려 최대 10시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에 마신 커피가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73 정태호님은 만성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매일 오후 3시에 마시던 커피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오후 커피를 끊고 아침에만 한 잔 마시는 것으로 바꾸자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었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정태호님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습니다. 수면의 질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장 부정맥이 있는 분들도 커피를 조심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어 부정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심방세동이나 심실빈맥과 같은 부정맥이 있는 경우 카페인은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77살 강민호님은 간헐적인 심방세동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커피를 마신 날에는 가슴 두근거림과 불규칙한 맥박을 더 자주 느꼈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었더니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강민호님은 맛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몸은 훨씬 편안해졌어요. 가끔 정말 카페인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때는 아침 일찍 반잔만 마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식품이 그렇듯 커피도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섭취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커피가 혈관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와 함께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를 비교해 보면은 많은 분들이 커피를 그저 기분 전환용 음료로만 생각하고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적절하게 마시는 커피는 혈관 청소, 뇌 건강 증진, 당뇨 예방, 간 보호 등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커피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은 혈관 내벽에 달라붙은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제거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이는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커피의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 보호와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한편 잘못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 골다공증 환자, 위장 질환자는 커피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설탕과 프림이 많이 들어간 믹스커피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건강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특히 잠들기 6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적정량의 블랙커피를 마시고 여기에 올리브 오일이나 계피 같은 건강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뇌 기능도 향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치매와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이 좋은 분들은 하루 2-3잔의 블랙커피를 마시고 여기에 올리브 오일, 다크 초콜릿, 아몬드, 계피, 강황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부정맥, 골다공증,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양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커피에 대한 오해를 많이 바로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커피가 건강에 해롭다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적절히 마시면 오히려 다양한 건강상 이점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내일 아침 블랙커피 한 잔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티스푼을 넣어 마셔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혈관은 활기찬 노년의 기반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체력이 증진되고 인지 기능이 유지되며 무엇보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알게 된 커피의 효능 중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